안녕하십니까, 조태욱입니다. 오늘 2월 3일 KT노동조합의 2020년도 대의원 선거 공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KT 노조위원장 출신 이동걸이 MB정권의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재임 시에 국정원 공작금, 일명 특수활동비라고 하죠. 그 공작금을 10차례나 받았고, MB노총이라 불리는 제3노총, 국민노총이죠. 이 제3노총을 설립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탈퇴하도록 전국의 사업장 노조 간부를 만나 공작활동을 해왔음이 2018년 12월 31일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후 1년간 진행된 재판과정 전체를 저는 방청하였는데요. 이동걸이 한 달에 1,570만원씩 총 1억 5,700만원을 국정원 방화무계 IO 정보관이죠. 이 사람한테 받아서 노조 간부 등을 만나 식사와 음주, 가무 등을 하며 국민의 혈세를 지출했음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재판 과정을 통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2019년 12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으로 이동걸은 징역 1년 6월, 국정원장 원세훈은 징역 15년, 국정원 2차장, 국내 담당이죠. 민병환은 징역 7년, 그리고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박원동은 징역 1년 6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2월 7일 2시에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국정원이 오래전부터 KT 노조 선거와 임단협에 개입해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출마하여 2008년 12월 치러졌던 제10대 KT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국정원은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KT 노조 선거 동향을 청와대에 문건으로 보고하였으며 후보자별 성향과 선거 공약, 그리고 선거 판세 등을 자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청와대 노조 선거 동향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민주후보, 국정원에서는 이 민주후보를 강성후보라고 합니다. 이 민주후보를 낙선시키고 어영후보, 국정원 표현으로 말하자면 온건합리후보입니다. 이 어영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직접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은 민주후보 측의 선거 전략 등을 미리 탐지하여 어영후보 측에 알려주었고, 사측에게는 조합원 관리 방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어영후보 당선을 위해 사실상 배후에서 직접 관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이 KT 노조 선거의 사실상 컨트롤 타워였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어영위원장, 당시 김고현이었죠. 이 어영위원장을 당선시킨 후 2009년 4월부터 KT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설득 공작을 시작하였으며, 결국 2009년 7월 KT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게 됩니다. 국정원은 당시 민주노총과 정교조 그리고 전공로 등을 3대 종북 좌파단체로 규정하였고, 민주노총을 파괴하기 위한 4가지 추진 방안을 문건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유관단체 협조를 통한 민주노총 탈퇴 설득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조 선거에서 어영위원장을 당선시킨 후 민주노총 탈퇴 설득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보수단체 활용을 통해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제3노총, 즉 국민노총 설립을 통한 민주노총 탈퇴 작업 추진 등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KT노조는 민주노총 파괴 추진 방안의 두 번째 방안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국정원은 2008년 말 제10대 KT노조 위원장 선거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2011년 말 치러진 제11대 KT노조위원장 선거에도 개입하였습니다.
당시 국정원 공작원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이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추천한 위원장 후보는 김혜관 현 위원장이죠. 그리고 정윤모 전 위원장이자 현 IT연맹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최장복 현 조직실장, 그리고 조중호 현 충남위원장이죠. 이 4명을 추천한 것입니다. 이동걸은 수시로 국정원 IO 정보관에게 KT 노조 선거 상황을 보고하였고, 국정원 IO는 노사팀과도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을 포함한 20명이 넘는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국정원의 민주노총 파괴 공작과 관련된 증언을 하였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국정원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보한 문건들을 법정 스크린에 게시하며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그 문건 중에는 국정원이 KT 노조 선거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임단협에도 개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문건도 있었습니다. 국가연봉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2009년 5월에 체결된 임단협에 국정원이 2009년 4월부터 개입하였음을 나타내는 문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MB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즉 신기업 정책이죠. 이것과 노동유연화 정책을 국정원이 받아 안고 파급력이 가장 큰 전국 규모 사업장인 KT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도입하게 한 것입니다. KT 노조 선거와 임단협까지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까닭은 KT가 파급력이 큰 전국 규모 사업장이라는 측면이 한 측면이라면, 또 다른 측면은 바로 KT가 국정원의 도감청과 분리할 수 없는 통신사업장이라는 특수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KT의 민주노조 집행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1994년부터 3년간 KT의 민주노조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입증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이 오죽했으면 95년 한통노조 사태 당시 단위사업장 노조인 한통노조를 국가전복 세력이라고 대통령 입을 통해 매도하였겠습니까? KT 노조 선거에 국정원이 더욱 사활적으로 개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정원 미림팀이 도감청을 위해 KT 직원을 매수하는 데 지출된 특수활동비가 연간 30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KT 임단협 과정 또한 노동계약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온 역사이었습니다. 2008년 노조선거와 2011년 노조선거, 그리고 2009년 국가연봉제 도입에 국정원이 개입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나머지 CP 대출 프로그램 2006년도죠. 그것과 직권 면직제도 도입 2013년입니다. 4.8 밀실합의 2014년이죠. 그것과 8,304명의 강제 퇴출, 그리고 쉬운 정리해고 2015년이죠. 이 쉬운 정리해고 도입 시도 등의 노동계약은 KT의 민주노조 운동의 씨를 말리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기획으로 추진된 측면이 강하기에 2014년 및 2017년 노조선거 개입을 포함하여 검찰의 추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019년 10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정원이 KT 노조 선거와 임단협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결과 KT 노조는 가장 대표적인 어용노조가 되었으며, 민주노조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등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1년의 조합비가 무려 70억 원에 달하지만 임단협, 결의대회 등 집회투쟁 한 번도 없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합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6만 명이 넘던 직원은 현재 2만 명으로 축소되었고, 4만 명이 잘려나간 빈자리는 모두 비정규직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KT 노사팀의 범죄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거역할 수 없는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KT에서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노조를 세우는 일은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국정원의 민주노총 파괴 공작 관련해서 2월 7일 선고가 내려지면 또 자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